예, 제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의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오래된 농담인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는 농담.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랑한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구가 5분 후에 폭발한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니? 라고 질문합니다. 남자가 조금 생각하다가 나는 당신하고 사랑을 나눌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예, 지금 관객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Oh, he's asking. Oh. Yeah. Rick? 얼마 돈을 내는가? 얼마 돈을 내느냐고. 뭐 아시는데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들어와? 아파트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자가 남자에게 지구가 5분 후에 폭발할 거야. 당신은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난 당신하고 거시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랬겠냐가 질문인데요. 나머지 3분은 뭘 할 건데? 라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나머지 3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나머지 3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자녀 시간 혹은 유휴 시간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도 있고, 또한 유휴 공간, 유휴 건물, 유휴지 같은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동시통역기를 놓고 하니까 웃음소리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괜찮네요. 이거 막 그냥 지나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톤앤워터를 줄여서 SNW라고 하고 안양청 프로젝트의 대명사인 폴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SMP 석수 마켓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석수 아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아리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김대규 선생님이 한 집에서 68년을 살으셨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한 집에서 68년 동안 산다는 것은 거의 현대에 와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14번을 이사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나요? 아까 저기 계시는 조민석 선생님은 42년 동안 21번이요. 저기 42년 동안 21번을 이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 다닌 곳을, 그래도 저는 누가 물어보면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럼 저는 안양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4번을 다 안양에서 이사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이 신문에 대해서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양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일 큰 홍수였어요. 77년도 7월 8일부터 9일 동안에 거의 압축적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한 60년 만에 처음 오는 비가 안양에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저 실종자 전체 수는 안양천에 살고 있는 저기 그 목동까지 포함해서 아마 280명의 실종자가 났던 거고,
이재민이 6만여 이재민이 났고 100억의 손실을 냈다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 제가 있었고요. 저 물에 침몰된 저희 집이 그 당시 침몰됐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수원에서 버스 타고 오다가 버스가 안 가길래 안양여고 사거리부터 수영을 쳐서 집에까지 왔어요. 저는 안양대교 옆에 안양철교 옆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이 없어져 지붕만 달랑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홍수가 왜 안양에서 특히 그 안양천 중심에서 집중적으로 났을까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최근에 어제 제가 입수한 지도인데요.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만안 뉴타운 지역입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만안 뉴타운 설명회가 석수동에서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이 뉴타운 지역에 요 작은 물줄기 요게 수암천, 삼덕재지 쪽으로 흘러나와서 안양천과 합류하는 수암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양천의 본류라고 할 수 있죠. 하기천이 이렇게 내려와서 안양천으로 만나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안양천이고요. 안양대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막천이라고 해서 관악산에서 물 내려오는 삼막천이고요. 안양 APAP 쪽에서 내려오는 삼성천이 만나서 5개의 물줄기가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어디 있었냐면 요 지점에 있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에 안양역이고 여기 그려놓은 곳이 석수시장이고요. 석수시장 요 기둥에 조그맣게 한 20평 스톤앤워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 지금 홍수하고 석수시장을 연결시키느냐고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됐는데요. 77년도에 대홍수 이후에 박달동, 석수이동, 안양동이 싹 쓸려 나가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양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에 시장들을 몇 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양의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을 빼놓고는 대부분 79년도경에 생겼던 시장입니다. 호계시장, 반양시장, 명학시장 등등의 시장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때 마침 석수시장도 생겼는데 석수시장은 또 특이한 게도 다른 거 다 소매시장으로 출발했다고 하면 석수시장은 야채 도매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양시에서 안양 1번가의 요지의 야채시장, 남부시장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 남부시장의 상인들을 옮기기 위해서 석수시장을 미리 져놓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석수동 쪽으로 다 이전을 해라 라고 해서 79년도에 성대하게 그 시장 오픈식을 했는데 남부시장에서 이주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실제로 짓자마자 저 시장을 만들자마자 사실은 비어지기 시작했던 시장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재래시장들은 뭐 대형마트에 눌려서 최근에 이렇게 비어졌다고 하지만 석수시장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쓰므로 해서 비어졌던 시장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86년도 경에는 다시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가락동에 있는 총과물 시장을 이쪽으로 옮겨오기 위한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락동 총과물 시장이 전 대통령